플루타르크 영웅전 폼페이우스. 카르보파의 시민들은 떠나버리고 그 밖의 시민들은 기꺼이 그의 군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단시일 내에 완전한 군단을 셋이나 편성하였고, 그 밖의 식량, 운수용 가축, 진마차, 그 밖의 모든 필수품도 조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 후 술라의 진영을 향하여 떠난 그는 급히 서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가는 도중에 만난 적들은 용맹스럽게 무찔러 전멸시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탈리아의 땅 가운데에서 그의 군대가 지난 곳은 모두가 폼페이우스의 지휘하에 있게 되어 까르보에게는 등을 돌리게 됐다. 그러는 동안에 폼페이우스는 동시에 세 사람의 적장, 즉 카린나, 클로일리우스, 브루투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방면에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를 생포하려는 계획의 하에 세 장군의 군대가 원을 그리며 둘러쌌던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이것에 겁을 먹지 않고 전군을 집결시켜 기병대를 전면에 배치하고는 오직 브루투스에게만 공격을 가하였다. 적군 중에서 갈리아 기병대가 도전해오자 그는 그 앞에서 달려오는 가장 강한 기병과 창을 들고 맞서 싸워 이를 물리쳤다. 다른 기병들도 패퇴하고 보병대까지 혼란에 빠지자 적의 정군이 퇴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패전으로 적장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각자 아우성을 치며 도망쳤으며, 각시의 주민들도 적이 공포에 못 견디어 각기 흩어진 것으로 생각하고는 폼페이우스에게로 옮겨왔다. 이에 집정관 스피키오가 공격해왔지만 쌍방이 서로 창을 던지며 싸우기도 전에 스피키오군이 폼페이우스에게 환호를 보내며 스키피오를 저버리자 스피키오는 도망을 치고 말았다. 이어 카르보가 아르시스 강변에서 많은 기병대를 출동시켜 그와 맞섰지만 폼페이우스가 워낙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패주하고 말았으며, 이어 폼페이우스가 많은 적군을 기마전에 불리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적은 희망을 잃고 모두 폼페이우스에게 투항하였다. 이러한 사정의 전모를 모르고 있던 술라는 그 소식을 소문으로 듣고는 명장을 몇씩이나 상대로 하여 분전하고 있는 폼페이우스가 잠옷 걱정이 되어 그를 도우려 달려왔다. 폼페이우스는 술라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장교들에게 명령하여 부하들을 무장시켜 대열을 갖추게 하고는 대장군을 맞이하는데 온갖 적성을 다 쏟았다는 인상을 술라에게 주게끔 노력하였다. 그는 술라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리라는 예상을 했었으나 그 예상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다. 무술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승으로 의기충천한 군대까지고 이끌고 술라에게로 온 폼페이우스가 말에서 뛰어내려 격식대로 대장군 하고 부르며 술라에게 인사를 하자 술라도 폼페이우스에게 대장군이라는 칭호로 부르며 답례를 했던 것이다. 젊고 아직 원로원 의원도 아닌 폼페이우스가 술라로부터 이러한 칭호를 받으리라고는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었다. 폼페이우스 별명이 아마 대폼페이우스죠. 이 칭호야말로 술라가 스키피오나 마리우스와 같은 명장과의 싸움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폼페이우스를 대하는 술라의 태도는 처음과 조금도 다름없는 온정에 가득 찬 것이었다. 폼페이우스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는 일어서서 한사코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였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장군들에게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폼페이우스는 오만불순해지지 않았다. 그는 술라의 명령을 받고는 갈리아 지방으로 출정하기로 하였다. 이 지방의 총사령관인 메텔로스 장군은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는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은 선배로부터 총사령관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메틸로스 장군이 폼페이우스가 총사령관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또 폼페이우스 장군을 도와 전쟁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군이 이것을 수락하고 폼페이우스에게 도와달라는 소원을 보냈으므로 폼페이우스는 그때서야 비로소 갈리아로 출정하였다.
여기서 그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놀라울 만한 업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노령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메텔루스 장군의 전의와 용기를 북돋워 활활 타오르게 하였다. 그 모양을 비유로 말하면 마치 녹아서 흐느흐느해진 구리샘물을 차고 단단한 구리덩어리에 부으면 불보다 더 강한 열로 이것을 부드럽게 용해시키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개최되는 씨름대회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뛰어난 씨름꾼에 대하여 아무도 그가 소년시대에 싸움에 진 적이 없었다고 입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기록에 남기려고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폼페이오스가 그때 세운 공이 발군의 것이긴 하지만 후일에 그가 전쟁에서 세운 공이 너무도 많고 위대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승리들은 그 빛을 잃고 있다. 그러나 그의 초기의 행동에 지나치게 지면을 할애하여 그의 사람됨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와 업적을 가볍게 여기거나 단순하게 나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당시의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근데 술라는 이탈리아를 자기 수중에 넣고 군정관으로 임명받게 되자 부하였던 장군들에게 상과 관직을 줬고 또 각자의 희망과 청을 다 들어줬다. 폼페이오스에 대해서는 그 무용을 격찬하고 그가 자기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와 친척 관계를 맺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술라는 그의 처 메텔라의 동의를 얻고 부부가 폼페이오스를 설득하여 그를 처 안티스티아와 이혼시킨 다음 메텔라가 전 남편인 스카우루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술라의 의붓딸 아이밀리아와 결혼시켰는데 이 아이밀리아는 이미 결혼한 몸이어서 임신 중에 있었다. 이런 몰인정한 결혼은 전제군주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로 폼페이오스의 생활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술라 자신의 이기심에 나온 결과였다. 결국 아이밀리아는 임신한 채 전 남편의 집으로부터 폼페이오스의 집으로 옮겨오게 됐고 안티스티아는 수치스럽게도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신세가 된다다가 폼페이오스의 처 남편 때문에 아버지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안티스티아의 아버지는 사위 폼페이오스 때문에 술라 편에 가담한 자라고 간주되어 원론에서 살해됐던 것이다. 안티스티아의 어머니는 이 비극을 당한 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폼페이오스의 결혼을 둘러싸고 일어난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이밀리아가 폼페이오스에게로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되어 산후 건강이 좋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근데 그 후 폼페이오스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페르펜나 장군이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여 이 섬을 반술라파의 잔당에게 기지로 제공했고 까르보도 함대를 이끌고 그 해상을 순항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 도미티우스도 아프리카로 건너가고 그 밖에 많은 유명한 망명객들이 술라의 추방령을 피하여 앞을 다투어 페르펜나 장군에게로 직결하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어왔다. 이에 폼페이오스는 그들을 도발하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즉시로 섬 전체를 폼페이오스에게 넘겨주고 시칠리아 섬에서 도망을 쳤다. 폼페이오스는 황폐함이 극에 이른 도시들을 수중에 넣은 다음 모든 도시들을 인자하게 다스렸지만 다만 메세네에 있던 마메르티니인들만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래전에 로마가 제정한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폼페이오스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자 폼페이오스는 화가 나서 뭐시라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법을 지키라니 그게 될 법한 소리야? 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또한 그는 불운한 카르보에 대해서도 냉혹한 모욕을 가하였다. 그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를 없애야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를 체포하는 즉시 처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책임은 명령을 내린 술라의 행동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일이었지만 폼페이오스가 주관했기 때문에 그가 원성을 들었다. 폼페이오스는 3번이나 집정관을 지내 봐 있는 사람을 결박지어 끌어내어 법정에 내세우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재판을 주재하여 보는 사람들의 빈축을 샀는데 그리고 난 후에야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끌려가던 카르보는 벌써 자기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칼이 뽑혀진 것을 보고서 갑자기 복통을 느끼고는 집행자에게 다소의 여유를 주어 뒤를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다고 한다.
또 카이사르의 신복인 가이우스 오피우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폼페이오스는 퀸투스 발레리우스도 무참히 죽였다고 한다. 폼페이오스는 발레리우스가 뛰어난 학식과 학문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한 후 같이 산책을 하며 물어보고 싶은 것을 전부 물어본 다음 부하에게 명령하여 그 자리에서 처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피우스가 카이사르의 친구나 적을 논한 것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의 여하에 대한 객관적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폼페이오스는 반술라파 중 특히나 이름을 떨친 사람이며 할 수 없이 이를 처형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되도록 도주하도록 눈 감아주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도주를 돕기까지 하였기 때문이다. 또 적쪽에 붙은 히메라이시를 응징할 때 그곳의 선동정치가인 스테니스라는 자가 폼페이오스에게 회담을 요구하여 적대 행위를 한 괴수는 놓아주고 죄 없는 시민들만 죽인다는 것은 폼페이오스답지 않은 처사라고 항의하였다. 괴수는 누구나 하고 폼페이오스가 물었더니 스테니스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저울시다. 저는 히메라이 시민 중 저와 친한 자들은 설득하고 정적들에게는 압력을 가하여 제가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폼페이오스는 그 솔직함과 대담한 의기에 감동하여 우선 스테니스를 용서하고 이어 모든 시민들을 다 용서했다. 그는 또 병사들이 행군 도중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더 이상 피해를 없애기 위해 그들의 대검에 봉인을 하고 이것을 뜯는 자는 엄벌에 처하였다. 폼페이오스가 시칠리아 섬에 있으면서 미의 열관 실적들을 올리고 있을 때에 원로원의 결의문과 술라의 서한이 그에게로 날아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힘 잘하는 데까지 도미티우스를 정벌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다. 도미티우스는 벌써 대군을 모아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그가 마리우스를 따라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와 그가 망명자에게서 독재자로 변신하여 로마 정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그 군대보다 몇 배나 강대한 병력이었다. 폼페이오스는 신속하게 도미티우스를 정벌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는 시칠리아 섬을 그의 외부인 멤미우스에게 맡겨서 통치케 하고는 자신은 군선 120척, 군량, 활, 군자금, 병기 등을 만지한 수송선 800척을 이끌고 아프리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그의 군대가 우티카와 카르타고로 나누어져 상륙하자 카르타고의 군사 7,000명이 반란을 일으켜 그에게로 투항하였다. 그래서 폼페이오스는 완전히 무장한 6개 군단을 이끌게 됐다. 여기서 일어난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다. 몇 명의 병사들이 배상된 보물을 우연히 찾아내어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다른 병사들도 모두 그곳이 한때 카르타고인이 재난을 겪었을 때 묻어둔 보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래서 며칠씩 병사들이 보물찾기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폼페이오스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들판을 걸어다니면서 몇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일시에 들판을 파헤치는 광경을 바라보며 보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보물찾기에 지친 병사들이 폼페이오스에게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하여 지치고 고생하여서 받을 만한 벌을 벌써 충분히 받았으니 아무데라도 데려다달라고 간청하였다는 것이다. 도미티우스는 험준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폼페이오스의 진지 앞에다 진을 쳤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바람을 동반하여 점점 더 기승을 떨쳤기 때문에 도미티우스도 마침내 그날은 싸울 것을 단념하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폼페이오스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즉시로 출격하여 계곡을 건넜다. 조금 무질서하게 대열을 흐트러져 전원이 일치하지 못해 저항도 못한 데다가 바람도 방향을 바꾸어 적에게 폭풍우 세례를 퍼붓다. 그러나 폭풍우는 로마군도 괴롭혔다. 그들은 서로 적을 확실히 알아볼 수가 없어. 폼페이오스 자신도 아군 병사가 암호를 대라고 하였을 때 대지를 못하여 하마터면 아군 병사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적을 격퇴하자
도미티우스는 군사 2만 명의 병력 중 도맡을 수 있어 군대는 겨우 3천명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뜻밖의 대승에 병사들은 폼페이우스를 대장군의 칭호로 부르며 환성을 올렸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적의 진지가 아직 건재한 이상 그 칭호를 받고 싶지 않다 하며 만일 그가 이 칭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적이 진지를 빼앗아야만 한다고 병사들을 설득하였다. 그러자 병사들은 그 즉시로 적의 진지 쪽으로 물려갔다. 폼페이우스는 먼저 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투구도 쓰지 않은 채 맹렬하게 싸워 마침내 적진을 점령한 후 도미티우스를 죽였다. 이 지방의 도시들 중 어떤 도시는 곧 투항이었으나 어떤 도시는 무력으로 점령되었다. 폼페이우스는 현재 왕들 중에서 도미티우스에게 가담한 이아바르바스 왕을 붙잡아 그 왕국을 히엠푸살에게 주었다. 또한 그는 자기의 행운과 군사력을 믿고서 누미디아로 침입하여 며칠씩 행군을 계속하며 만나는 자마다 군에 편입시켜 로마군을 강력하고도 무서운 존재로 보이게 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야수라 할지라도 로마군의 용기와 힘을 알게 해야 한다면 사자와 코끼리 사냥에 며칠을 소비하기도 했다. 그는 40일 동안의 전투 끝에 넓은 아프리카를 수준이 넣었으며 아프리카의 왕들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그때 그의 나이는 24세의 약관이었다. 유티카로 돌아오자 술라가 보낸 서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일개 군단을 제외한 나머지 군대를 해산한 채 유티카에 그대로 있으면서 후임 장군을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속으로 분하기 짝이 없었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은 참지 못하고 공공연히 불만을 터뜨렸다. 폼페이우스가 해산하라고 명령하자 병사들은 술라를 매도하며 자기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폼페이우스를 따를 각오라고 외치면서 독재자 술라는 신뢰하지 마라고 호소하였다. 폼페이우스는 처음에는 병사들을 달래며 위로하려고 애를 썼지만 설득이 실패로 끝나자 단을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막사로 돌아왔다. 그러나 병사들은 다시 그를 붙잡고서 단상에 세운 뒤 그에게 진영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자기들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폼페이우스는 폼페이우스대로 전군의 병사들에게 서한을 명령대로 술라에게 복종하여 반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국 날이 저물 때까지 폼페이우스와 병사들 간에 양보할 줄 모르는 언쟁이 계속됐다. 마침내 병사들이 큰 소리로 집요하게 쪼르자 폼페이우스는 만일 그들이 폭력을 쓴다면 자기는 자살하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때서야 소란스러웠던 그들도 조용해졌다. 술라에게는 처음에는 잘못 전해져 폼페이우스가 반역하였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그때 술라는 강요들에게 자신이 그 나이가 되고서도 아이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을 한탄하였는데 이는 어린 나이에 마리우스가 그에게 완강히 저항하여 그를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던 것도 회상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술라는 이윽고 진상을 알게 됐고 폼페이우스가 이룩한 전승의 공적을 알게 됐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호의로써 폼페이우스를 받아들이고는 서로 앞을 다퉈 그를 마중 나가려 하는 것을 보자 술라는 그들보다 먼저 마중 나가려고 애를 썼다. 폼페이우스를 맞으러 나간 그는 그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한 다음 열성을 다하여 큰 소리로 그를 폼페이우스 마그누스라고 부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였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는 대폼페이우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다른 설에 의하면 그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전군이 그에게 준 이름이었는데 술라도 그렇게 부름으로써 널리 통용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폼페이우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다 그렇게 불러도 그 이름을 쓰지 않다가 후 지사의 자격으로 스페인에 파견되어 세르토리우스를 토벌하였을 때 서신이나 포고문 등의 마그누스 폼페이우스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였다.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르고 있었으므로 교만하다는 비난을 받을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칭호로서 옛날의 로마인들은 군사상 큰 폭로를 세운 사람이나 정치상의 업적이나 덕행을 쌓은 사람의 이름에 칭호를 붙여 대접하였는데 그러한 기품은 실로 칭찬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두 사람의 위인에게 위대하다는 뜻의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줬다. 그 중 하나는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원가 이것에 반항한 민중들을 화해시켰다. 또 한 사람은 파비우스 룰루스였는데 이 사람은 해방노예 출신으로 원로원 의원이 된 교만한 벼약부자를 원로원에서 추방하였다. 그 후 폼페이우스는 야심에 가득 차서 개선식 거행의 허가를 요구하였으나 술라는 이를 허락치 않았다. 이 명예는 집정관이나 법정관이라는 로마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장군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사람에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스키피오도 스페인에서 칼을 타고 군을 격파하고 폼페이우스보다 규모가 큰 격전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집정관도 법정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개선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18.